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지만 첫 번째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산소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건지 유산소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 그럼 스트레칭도 또 따로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2시간 이상 하면 모든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수많은 실패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했었던 게 계획을 짜는 거였어요. 1일부터 뭐를 하고 2일에는 뭐를 하고 3일에는 뭐를 하고 계획을 짰는데 그거 한 달 이상 지켜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저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 다이어트를 할 때도 정말 뭐 식단부터 이제 자세히 해야 되니까 닭가슴살 한 박스 주문하고 뭐 주문하고 뭐 하고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복도 사고 서치하고 했는데 저도 의지박약이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누가 좋다라는 운동 이렇게 해서 살을 뺄 때 저도 처음엔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혼자서 운동을 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건 되게 어려웠어요. 그것도 나랑 잘 맞지도 않는 운동을. 제 뭐 정말 초뚱땡부였을 때 사진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 안 찍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통통한 수준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운동 강사가 되면서였어요. 저는 운동 강사가 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업적인 게. 그치만 구독자분들은 직업이 운동 강사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건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뭐든 다 좋아요. 숨쉬기 운동 빼고요. 스트레칭도 좋고 유산소도 좋고 근력 운동을 해도 좋으니까 2시간씩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근데 나는 조금 성향이 쉽게 질리는 편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유산소 운동도 했다가 스쿼트 했다가 또 스트레칭 했다가 그렇게 그냥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2시간.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한다. 물론 좋죠. 매일매일 하는 거 좋은데 항상 제가 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꼭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정체기가 왔을 때 조금 더 양을 늘리면서 그 정체기를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씩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살을 빨리 빼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은 해야 되겠죠. 그치만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작심 3일이나 작심 1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하루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보고요. 아니면 영상을 보세요. Q&A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식단이에요. 식단에 관해서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던 게 식단 하면은 항상 샐러드 그리고 닭가슴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바나나, 덴마크 다이어트, 클렌즈 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먹고서 살을 빼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런 후기를 올렸던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특정 직업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 또는 모델들 갑자기 시즌이 준비가 됐는데 살을 단기간에 확 빼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단기간에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빼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런 방법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식단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운동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을 거 아니면 그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뭘 먹고 몇 시 이후에 뭘 먹고 평상시에 먹는 새끼의 양을 5끼로 나눠서 그렇게 먹어라 막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도 있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어려워요. 새끼 먹을 양을 5끼로 도시락통에 나누는 것부터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상 갑자기 걸어가다가 먹을 순 없잖아요. 또는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남들 업무 보는데 냄새 풍기면서 또 먹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본인이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밥을 먹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잘 안 먹어요. 뭐 점심에는 항상 뭐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이 있어요. 퇴근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몇 시예요. 이런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식단은 조절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추천해주는 그런 식단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식단을 결정하기 전에 내 라이프 스타일 패턴 있죠? 그걸 먼저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래도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라고 추천해줘봤자 잘 안 먹게 돼요. 그거 먹으려고 아침에 먹는 다이어트 도시락 시켰다가 돈 날리는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언제 몇 시에 밥을 먹는지 그걸 정해놓고, 일단 첫 번째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어떤 패턴이어도 무조건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마요. 그건 꼭 지켜야 돼요. 그 전에 뭘 먹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수분 섭취가 있어야지만 근육량이 잘 늘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잘 늘 수 없는 게 근육량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것도 아니고 탄수화물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단백질이 잘 흡수가 되려면 약간의 탄수화물이 같이 흡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도 닭가슴살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닭가슴살만 삼시세끼를 3개월을 먹었을 때 몸에 있는 림프가 다 막히면서 순환장애가 왔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엄청 심해졌어요. 물론 체질에 잘 맞으면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먹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본인의 체질을 잘 아는 게 우선이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탄수화물 약간과 그 다음에 단백질 조금만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식단대로 먹는 것도 되게 좋은데 스트레스는 모든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점심은 편안하게 일반식을 하세요. 그 대신에 거기서 너무 맵고 짠 것만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제육볶음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거 몇 조각 먹는다고 살 막 갑자기 2kg 찌거나 그러지 않아요. 브런치 먹으러 갔는데 빵 이거 밀가루잖아요.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버터 바르면 안 되지 않아요? 먹어요. 빵에다 그 버터 한번 발라서 먹는다고 그렇게 확 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점심은 행복하게 드시고, 대신 이제 저녁이 문제예요. 보통은 퇴근이 한 6시잖아요. 집에 오면 7시예요. 그쵸? 그래서 7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만약에 나는 그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밥을 먹어요. 먹고 7시 이후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7시 전에 안 먹을 수가 없다. 항상 그 이후에 집에 들어온다. 그럴 때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밥 대신 밥 공기에 생두부를 데워서 먹고, 그거랑 같이 김치찌개 먹었고 반찬을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빨리 체중 감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찬을 먹으면 안 돼요. 반찬 드시지 마시고 그냥 두부 한 모를 드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배는 더 부르면서 나중에는 진짜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다행히 저는 두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생두부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팁인데, 두부 브랜드마다 되게 맛있는 두부가 있고 진짜 맛없는 두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 맛있는 두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부가 질릴 때쯤에 식욕 억제 효과로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건 자몽이었어요. 생자몽. 제가 자몽이 저한테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과일 주스점 가가지고 자몽 주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다 설탕이 절인 자몽을 물에다 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정말 생 자몽을 갈아주는 그런 카페가 있다면 거기에 시럽 넣지 말고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거 마시는 순간 입안이 되게 텁텁해지면서 진짜 식욕 억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자연식에서, 일반 음식에서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좀 입맛 뚝 떨어지는 음식이 있다면 그걸 좀 저녁 때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만 나는 그런 걸로는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물이나 시술에 의지하는 건 저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로 몸에 안 좋은지 저는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가끔씩 정말 의지박약일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것도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그치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건, 그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에요. 한 2주만 그렇게 식단을 바꿔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2주 뒤에는 저절로 약간 땡기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주 동안에는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치킨 생각나고 피자 생각나고 아 족발 먹방 이런 거 보면 너무 라면 먹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딱 2주더라고요. 2주만 정말 노력해서 참으면 그 다음에는 따로 내가 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이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별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좀 자제가 돼요. 그때 되면 아마도 저보다 알아서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먹으면 살이 더 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오히려 그렇게 자극적인 건 많이 안 먹게 되거든요. 이것저것 다 귀찮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본인이 먹는 양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3분의 2 정도를 다 줄여보세요. 그 전에 해야 될 건 본인이 하루 종일 뭘 먹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나는 별로 잘 안 먹는데 살이 많이 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적어보면 생각보다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별로 없고 탄수화물량만 엄청 많아요. 많이 안 먹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점점 더 먹는 양을 줄이면 나중에는 그 다음에 살을 뺄 때는 내가 먹었던 이만큼의 양보다 더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을 뺄 때는 더 줄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양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내 몸에서는 내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살기 위해서 그 먹는 양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살은 더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고 몸무게 올라가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치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식단을 조금 더 깨끗하게 드시면 훨씬 더 살은 쉽게 빠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팅데이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좋다,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치팅데이에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몸은 항상 일정한 게 좋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좋고 피부도 꾸준히 수분을 주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계속 한 뭐 6일 동안 샐러드만 먹고 쫄쫄 굶고 있다가, 아니면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치팅데이에 폭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몸이 놀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적응해야 되고, 그럼 내 몸이,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치팅데이 하나에 굉장히 내 몸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치킨이 먹고 싶다, 따로 치팅데이를 두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본인이 먹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치킨 하나 시키면 딱 무조건 정해. 나 무조건 3조각만 먹고 안 먹을 거야.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3조각만 제일 맛있어 보이는 부위로 먹어요. 행복하게 먹고 그 이상 안 먹으면 돼요. 언제? 7시 전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저도 길 가다가 다이어트 할 때 초콜릿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참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제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독이 됐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거 다 먹지 않고 한 3분의 1 반 정도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 버리는 게 안 돼요. 3조각만 먹어야지 했다가 한 개만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먹고 싶을 때는 내가 정한 선 그 정도만 먹고 차라리 치팅데이를 하지 말고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Q&A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는 좀 말랐잖아, 너는 지금 충분히 다이어트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도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다이어트를 본인 만족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만의 매력이 다들 있어요. 그게 꼭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무 마른 몸을 선호하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제 만족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직업적인 면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뚱뚱한 선생님이 운동 영상을 소개해주고 뚱뚱한 선생님이 요가를 가르쳐주고 필라테스를 가르쳐주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되고 몸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적이 있고 내가 건강함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함, 뱃살이 나와서 허리가 아파요, 살이 많이 쪄서 무릎이 이젠 너무 아프고 건강적으로 면역력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영상으로서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냥 남들이 맞춰놓은 그런 마른 몸, 남들이 맞춰놓은 미의 기준에 본인의 생각까지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본인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매력을 더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스스로가 빛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건강한 운동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습관 하루미였습니다.